이 중에서 확통을 배우게 될 친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통에서 쉽게 말해서 90%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조합은 수화 처음에 집합에서 그 부분 집합 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단순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 개수는 2n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세부 조건이 달릴 경우에는 조합으로 많이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조합이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잘 봐주시고, 순열은 순서 있게 나이라는 경우였습니다. 조합은 순서가 없어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중학교 때식 표현으로 하면 대표 2명을 뽑는다입니다. 대표 2명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요 라고 한다면,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아요 하면 반장 먼저 결정해서 5가지가 되고, 부반장을 뽑아요가 4가지가 되는데, 5명에서 대표 2명을 뽑게 되면, 대표라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5명한테 우리 반장, 부반장 한번 뽑아볼까요? 해가지고 5 곱하기 4를 딱 뽑은 다음에, 야, 너희들 실제로는 반장, 부반장 아니라 대표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순서가 의미가 없지. 요 속에는 예를 들어서 A가 뽑히고 B가 뽑히는 경우랑 B가 뽑히고 A가 뽑히는 경우가 다 따로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 경우에서 대표가 되면 이 순서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얘가 중복이 되어서 이 대표 2명이서 자리 바꿀 수 있는 순서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인 2팩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줘요 라는 게 중학교식 표현이죠.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5명에서 대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반장, 부반장 총무 뽑듯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순서 있게 뽑은 다음에 이 뽑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ABC다 그러면 ABC가 되거나 ACB가 되거나 BCA가 되거나 BAC가 되거나 CAB가 되거나 CBA가 되는 얘들은 반장, 부반장 총무에서는 다 다른 경우라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얘들이 다 같은 경우지. 대표니까. 이라나 저라나 ABC가 대표인 거잖아. 그러면 이 6가지를 나누어줘야 돼요. 모든 경우마다 6가지의 중복이 생깁니다. 왜 6가지일까? 이 3명이 순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3팩인 3, 2, 1로 나누어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합이에요. 순서 없이 뽑게 되는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다가 조합이라는 개념.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가 여기가 OP라고 이제 방금 우리가 배운 건데 얘가 5명 중에서 순서 없이 2명을 뽑는다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순서 없이 2명을 뽑아요 해서 얘가 OC2가 되고 이 경우가 OC의 3이 돼요 라는 형태로.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이거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분자는 뭐였습니까? 얘는 OP3하고 같죠? OP3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니까 OP3이 되고 3명을 뽑죠? 근데 이 3명이 원래는 OP3에는 순서가 있었잖아. 3명이 줄 서는 만큼 중복이 생겨서 여기를 뭐로 나누어 주더라? 3팩으로 나누어 주더라라는 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NCR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는 NPR로 표현을 한 다음에 R명만큼 줄을 서는 경우가 중복이라서 얘가 R팩으로 나눠준다가 조합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러면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니까 뭐였습니까? N 팩토리얼에 뭐로 나누죠? 여기서 요거를 뺀 N 마이너스 R팩으로 나누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R팩이 있어. 그래서 얘가 조합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도 표현해보면 5팩에서 3, 여기서 5 빼기 3 하는 2팩, 여기가 순열이고요. 여기 3팩,
까지 해주게 되면 얘가 조합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까지가 뭐다? NPR. 그 다음에 R팩 추가로 나눠주기. 하나만 더 연습해보면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10명 중에서 3명을 순서 있게 뽑은 다음에 3팩으로 나누어야지 이 생각이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요거 뺀 7팩에 3팩이에요. 요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순서 있게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요런 형태. 조합은 요거 개수랑 요거 개수가 R이고 현재로서는 3인 거잖아. 그럼 여기도 개수가 똑같아요. R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3개입니다. 조합은 위에 3개 적으면 밑에 3개 적으면 돼요. 여기서 3개 적었으니까 여기도 3개인 거고, 여기 2개 적으니까 여기도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의 성질,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중요합니다. 수식적으로도 증명해보고 개념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다가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 말들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 반에 총 10명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바로 가는 친구가 7명이 있고, 청소를 하고 가는 청소 당번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청소를 하고 갈 3명을 골라볼까요? 이거랑 집에 바로 갈 7명을 골라볼까요? 이게 같지 않을까? 상황이. 맞죠? 그럼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NCR이나 NC의 요 7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오고 뺀 거니까 NC의 N-R이랑 같은 의미를 가져요. 개념적으로도 같잖아. 대표 3명을 뽑거나 대표 아닌 7명을 뽑는 경우는 같을 테니까.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NC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얘는 N 팩토리얼에 여기서 오고 뺀 거 N-R 팩토리얼에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적어줘요. R 팩토리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조합의 표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N 팩토리얼에서 여기서 오고 빼면은 R 팩토리얼 남고 그 다음 분모에 요거 그대로 팩토리얼로 바꿔서 적어줘요 라는 게 조합의 수식이었습니다. 둘이 똑같죠. 그래서 팩토리얼은 콤비네이션 조합은 숫자 작은 걸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10C7을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얘가 좀 많지 않을까? 여기 위에 분자에 7개 적어야 되고 분모에다가 7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약분이 돼서 줄긴 줄겠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얘를 뭐로 바꾸자? 10C3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얘는 10, 9, 8,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조합은 작게 바꾸어서 푸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NCR이 뭐냐 그러면 이걸 여러분한테 수식으로 한번 10C3 10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아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10명 10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데 10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데 내가 10명 중에 1명이라고 치자. 내가 A라는 사람이야. 내가 이 10C3 중에는 내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 중에서는 A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A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A가 제외. 대표 중에서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모든 경우를 더하면 이게 10C3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반드시 포함이 된다면 남아있는 9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지? 2명이죠. 그래서 얘는 9C가 되는 거고
나는 절대 안 해. 나 대표 따위는 싫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남은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NCR이 10C, 3이 NCR이 9C가 된다가 무슨 소리입니까? N-1C에 R-1이 되고 그 다음에 N-1C에 R이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증명은 말로 하는 증명은 얘입니다. 그럼 수식적 증명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를 팩토리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자, 얘는 n-1 팩토리얼에 여기서 요걸 빼면은 뭐가 남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없어져서 n-r 팩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r-1의 팩토리얼이 돼요. 그 다음 더하기 얘는 분자는 똑같습니다. n-1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서 그걸 빼게 되면 n-1-r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는 r 팩토리얼이 돼요. 통분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은데 자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왼쪽이 클까 오른쪽이 클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얘가 크겠지. 쉽게 말하면 얘가 5팩토리얼이면 얘는 4팩토리얼인 거예요. 통분하려면 이 작은 데다가 뭐를 곱해주면 얘랑 같아질까? n-r 곱해주면 n-r 곱해주면 요거랑 곱하면 이거랑 같지 않겠나? 맞죠? 얘가 4팩인데 5를 곱해주면 둘이 곱하면 5팩 될 테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클까? 얘가 클까? R팩이 크죠?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R을 곱해주면 R이랑 R-를 팩토리얼 곱하면 얘랑 같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분모가 통분이 될 수 있잖아. 그럼 분모는 통분이 됐어요? 여기는 이거랑 곱해서 R팩 되고 여기는 요거랑 요거 곱해가지고 n-r n-r 팩토리얼 되고 R팩 돼서 분모 통분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거랑 이거 곱하게 되면 왼쪽 분자에는 뭐가 있냐면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있고 요거는 분배 법칙으로 n이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n-4 팩토리얼에 5를 곱한다 이 개념이에요. 뭐가 됩니까? n 팩토리얼이죠. n-1 팩토리얼이랑 n이랑 곱하면 얘는 n 팩토리얼이 돼요. 그 다음 이거랑 요거랑 곱하면 빼기 r에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안 보면서 끄떡끄떡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얘랑 같으니까 없어지죠. 분자에 뭐가 남습니까? 얘가 남고 분모는 통분한 거 n-r 팩에 r 팩이 되니까 이게 뭐랑 같다? NCR의 정의랑 같잖아요. 이게 수식적 증명입니다. 얘를 수식으로 풀어서 쓰면 이런 형태가 되고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 식으로 변형은 가능하고 개념적으로 10C3 중에서 내가 또는 A가 포함이 반드시 되는 경우와 A가 반드시 없는 경우를 개념적으로 접근해도 이 식은 나올 수 있는 형태. 이게 조합의 성질, 두 가지 중요한 성질. 자, 이런 좀 세부적 유형은 문제를 통해서 볼 텐데 그냥 기본적인 거는 한번 생각하고 갑시다. 특정 조건 있는 조합, 특정한 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반드시 제외하는 적어도 이런 개념인데 1번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이 중에서 A라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는 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우가 어떻게 될까? A는 이미 뽑아 놓으면 되잖아.
결정된 것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랬죠. 그럼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는 한 가지. A 뽑았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9명 중에서 2명을 추가로 뽑으면 되죠. 얘를 기호로 표현한 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암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를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특정한 것을 제외한다.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A랑 B는 절대 대표 안 한대. 얘들은 제외. 절대 안 한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몇 명 중에서 뽑아야 될까? 8명 중에서 대표 그냥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A랑 B 중에서 적어도 1명은 포함이 되길 바래요. 그럼 이걸 나열해서 풀 거면 A, B가 둘 다 포함이 되는 경우를 계산을 하거나 A는 포함이 되고 B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를 계산을 하거나 A는 포함 안 하고 B가 포함이 되는 경우를 계산해도 답은 나오겠죠. 맞잖아? 또는 여기서 말하는 여사건적인 개념으로 보면 얘랑 같은 개념이 뭐냐면 전체 경우 중에서 뭐를 빼주면 A, B를 제외하는 경우를 빼주면은 반드시 A, B 중에 1명은 있지 않을까? 맞죠? 그럼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체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요 인 거고 A, B를 반드시 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 뭐 적을까? 8명 중에서 3명을 고르는 경우를 계산해서 빼주게 되면 적어도 A, B 중에서 1명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해되겠습니까? 조합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자 N명 중에서 3명을 고르는 청소하고 갈 3명을 고르는 경우랑 N명 중에서 집에 바로 갈 5명을 고르는 경우가 같다면 N은 뭐가 돼야 되겠다? 8이 돼야 되죠. N-가 아니라 8. 그렇지. 그래서 이거 보면 8명 중에서 3명, 나머지 5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8명 중에서 얘 둘이가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8시의 네모랑 8시의 세모가 조합이 같으려 그러면 이거는 네모랑 세모가 같아도 되고 네모 더하기 세모가 8이어도 된다라는 게 조합의 성질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R이랑 R-4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를 나누면 R이랑 R-4가 같으면 되는데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닌 거고 그렇다면 R이랑 R-4를 더해서 뭐가 되어주면? 8이 되어주면 2R이 10이니까 오 똑똑한데?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자라는 이게 조합의 성질을 이용한 뭐 계산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 산수니까 3번은 뭐 풀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4번 한번 수식으로 적어 볼게요. n-c2가 수식으로 적어 보면 n-1의 팩토리얼에 여기서 이거 빼면 수식으로 하면 너무 기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수로 표현해 볼게요. n-c를 팩토리얼로 길게 통분 이렇게 해도 나오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조합의 실질적인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치면 얘는 n-1, n-2 하고 밑에다가 2랑 1이랑 얘가 n-1c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NC는 n이랑 n-1 분모에다가 2랑 1이 되는 거고
얘는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에 이제 분모는 같으니까 다 없애고 같은 게 없어서 뭐 묶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전개를 다 해버리면 n제곱 n제곱에서 얘는 2n제곱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n 그 다음 상수항이 2랑 여기 2밖에 없네요. 그 다음 n제곱 3n 플러스 2가 되고 2는 없어지겠고 별로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7n은 0이다. n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n은 7이어야 되죠. 요 주어진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합의 정의가 NCR의 의미는 N명 중에서 R명을 순서 없이 골라요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고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2명 중에서 3명을 골라요가 가능하겠냐? 불가능하잖아.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정의가 되는데 주어지는 식 중에서 이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얘가 n-1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n 플러스 2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범위가 얘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기 위해서는 애초에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는 범위가 생기긴 합니다. 물론 7이 포함이 되니까 상관없는 거고 만약에 계산했는데 n이 1이랑 7 나왔다 그러면 1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1학년 7명이 있고 2학년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첫 번째 문제는 4명을 뽑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학년 구별이 없이 그럼 얘를 굳이 학년 나눌 이유가 없죠. 전체가 몇 명이다? 12명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12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에요. 계산은 이렇게 12, 11, 19 여기 R만큼 4개를 쭉 순열로 적은 다음에 뭐로 나누자? 4, 3, 2, 1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1학년에서 2명을 뽑고 2학년에서 2명을 뽑는 것은 별개죠. 1학년은 7명인데 7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잠시 쉬었다가 자, 2학년들 모여봐 해서 2학년 5명 중에서 2명을 뽑고 7 곱하기 6, 2 곱하기 1, 5 곱하기 4, 2 곱하기 1 4명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다 하면 1학년에서 전부 뽑거나 아니면 2학년에서 전부 뽑는 경우가 또는 개념이죠. 합의 법칙이잖아. 동시에 성립 안 하죠. 동시에 발생하지 않잖아. 1학년 중에서 7명 중에서 4명을 다 뽑아볼까요? 2학년 중에서 4명을 다 뽑아볼까요? 이런 개념인데 얘는 둘이가 덧셈 개념이라는 것도 와닿죠. 그 다음 조합은 여기 숫자가 크면 큰 거 말고 바꾸어서 요거 빼서 7시 3 계산해도 된다 했고 얘도 5시 4나 뭐랑 같다? 5시 1이랑 같다.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7시 3은 7, 6, 5, 3, 2, 1, 35가 되고 그래서 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둘을 더하게 되면 40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 재밌죠? 경찰관 5명, 소방관 6명이 있는데 4명을 뽑습니다.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인데 특정 2명을 미리 뽑아 놓는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경찰관 중에서 4명이 있다 치자. A, B, C, D 4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방관은 뭐 할까? 1, 2, 3, 4, 5, 6이 있다면, 특정 2명이니까 A, B를 특정 2명으로 하자. 얘는 이미 뽑혀 있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하면, 특정 2명이 A, B가 아니라 C, D가 되거나 B, C가 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가끔 받거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특정 2명이 A, B가 될 수도 있고, B, C가 될 수도 있고, C, D가 될 수도 있고, A, C가 될 수도 있고, B, D가 될 수도 있으면 이건 특정 2명이 아닙니다. 그냥 2명 뽑는 거랑 같아요. 앞으로도 특정 2명이라 그러면 그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정 2명을 내가 결정할 거면 그거는 특정하지 않아.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면 그건 특정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해서 특정한 2명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면 이미 결정된 건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 그 한 예시로 그냥 A, B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특정 2명을 뽑는 경우는 이미 골라놨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7명, 8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일단 특정 2명이지 경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2명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총 11명이네요. 11명이면 이 5명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은 이미 뽑아놨으니까 9명 중에서 아무나 2명을 뽑게 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개념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라고 했으니까 경찰이랑 소방관이랑 총 4명을 뽑을 거라서 얘가 1명 3명을 뽑거나 2명 2명을 뽑거나 3명 1명을 뽑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구해보면 5명 중에서 경찰관 1명 뽑고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또는입니다. 덧셈이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고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또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 6명 중에서 1명을 뽑고 이거를 계산을 해서 다 더하게 되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얘는 3번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사건적으로 전체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모든 경우 중에서 한쪽으로만 다 뽑는 경우 경찰 중에서 4명 다 뽑고 소방관 중에서 4명을 다 뽑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빼주게 되면 얘도 답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일반적으로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낫긴 합니다. 이쪽도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것도 크게 복잡한 수식은 아니니까 계산해 보면 이라나 저라나 이런 답이 나오죠. 경험상 적어도가 있으면 열의 9은 여사건이 좀 낫긴 해요. 꼭 그렇다고 반드시 여사건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라 정도. 그래서 적어도면 전체에서 그 반대말을 빼주자.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에 반대말은 경찰에서만 전부다, 소방관에서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뽑아서 나열을 한답니다. 뽑아서는 조합이고요. 나열한다라는 것은 순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별개겠죠. 1번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남자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는 조합인 거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뽑게 되면 6시 3이랑 4시 2로 뽑죠. 이 사건도 발생하고 요것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곱셈 관계 있죠. 곱의 법칙. 둘 다 발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뽑힌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5명이거든요. 5명은 이제 남녀 구별 없이 일렬로 줄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5팩토리얼로 곱해서 답을 결정한다. 계산은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 얘는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얘는 바로 수식으로 적읍시다. 남자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이제 뽑아놨어요.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인데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입니다. 여기는 남자 중에서 뽑고 여자 중에서 뽑고, 이웃한다 그러면 자리 바꿈 생각해야 되죠. 여자 2명의 순서입니다. 자리 바꿈 2팩.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상황이 여자 2명이 예를 들어서 A, B다. 여자 2명은 순서도 결정을 했고 2명이 한 명 차로 움직일 거고 남자 2명이 있고, 이제 얘를 줄을 세우면 되죠. 3명을 줄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3팩이 될 테고,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고, 계산 결과가 1080. 자, 7개 점이 있는데 직선의 개수랑 삼각형의 개수랑 구하는 이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부터 먼저 할게요. 점이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고르게 되면 얘들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랑 골랐다. 삼각형 되겠죠. 그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 일직선 상에 있는 요 점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게 되면 얘는 삼각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되는, 삼각형이라고 하면 그렇겠다. 그냥 3개를 선택을 한다. 3개를 선택을 해서 삼각형이 다 되면 참 좋겠는데, 빼기. 요 일직선 상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 요 7시3 중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고르거나, 요거 고르거나, 요거 고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4시3은 삼각형이 안 됩니다. 해서 안 되는 경우를 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삼각형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안 되는 걸 빼는 겁니다. 근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자,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랑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직선이 되고, 이거랑 이거를 선택을 해도 직선이 되고, 요 점이랑 요 점을 선택해도 직선이 되고, 요 점이랑 요 점을 선택해도 직선이 돼요. 안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7개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게 되면 2개를 골라서 직선을 만들어 보려 그래. 근데 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죠? 중복,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 이 4개 중에서, 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자, 생각해 봅시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중복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중복하고 안 된다의 차이점. 중복은 요 사시를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중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 직선이 개수가 포함이 안 돼 버리죠. 해서 얘는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중복되는 거, 반복되는 걸 다 빼버렸으니까 얘도 없어졌거든. 그래서 얘를 하나를 플러스를 해줘야지만
직선의 개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이 사시가 나타내는 게 뭐냐 그러면 단 하나의 직선이에요. 그래서 사시를 다 빼면 안 되고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얘는 16가지가 나올 텐데 요거 밑에 것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선 지금 설명할 목적은 296이긴 한데 문제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풀고 갈게요. 평행한 두 직선에 9개 점이 있습니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입니다. 직선은 두 점을 선택하면 원래 되는 거잖아. 맞죠? 자리가 좀 부족하지만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직선은 9개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얘가 다 직선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중복이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중복이 생기냐면 위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게 되는 경우는 다 같은 직선을 나타내요. 하나의 직선이죠. 그래서 얘는 이거 빼버리면 이 직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고 밑에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도 중복입니다.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중복입니다. 그래서 얘도 요거를 다 빼버리게 되면 요 직선이 없어져요. 요걸로 만들어지는 직선이. 그래서 얘도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직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9개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이 다 되면 좋겠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되면 좋겠는데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게 되는 경우 얘는 안 되는 경우죠. 삼각형은 안 되는 거라서 빼면 돼요. 그냥 밑에서도 마찬가지고 5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라서 빼면 돼요. 해서 직선은 중복이라서 그거를 다시 한 개씩을 더 해줘야 되는 거랑 삼각형은 안 되는 거 빼는 거랑 요 차이입니다. 그 다음 도형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위에 거랑 비슷한 점은 총 9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삼각형만 물어봤는데 직선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은 9개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이 다 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얘랑 골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다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는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거나 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거나 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개의 일직선에 4개마다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얘는 삼각형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9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직선이 다 되면 좋겠는데 직선이 요 경우에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 고르거나 요거 고르거나 요거 고르거나 이런 경우는 하나의 직선밖에 안 되니까 중복이죠. 그래서 사시가 3개 있습니다. 여기도 사시죠. 그래서 3 곱하기 4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 빼버리면 요 선이랑 없어지잖아. 그래서 더하기 3을 해줘야 돼요. 이게 삼각형과 직선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골라서 생기는 거는 변이죠. 이거 말고 요 점이랑 이렇게 중간에 도형을 가로지르는 형태를 대각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대각선을 살릴 게 아니라 대각선 만들 거면 6개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다 대각선이 되면 참 좋겠는데 대각선이 아닌 경우는 뭐가 있을까? 6가지가 변이죠. 2개를 골랐는데 변이 되어 버리면 얘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래서 변이 되게 되는 6개를 빼가지고 대각선의 개수를 구합니다. 15에서 6을 빼면 9. 나머지 얘들은 계산 한번 해보시고 이해되겠습니까? 삼각형은 안 되는 걸 뺀다. 직선은 중복을 빼서
그 없앤 직선만큼 개수만큼 더해줘야 된다. 자,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도형의 개수를 구하면 도형의 개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도형을 만드는 조건을 찾습니다. 도형의 개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도형이 되는 조건의 개수를 살려요. 평행 사변형이 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가로선이 두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삐딱한 세로선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요걸로 만들어지는 중간에 평행 사변형이 이런 형태로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가로선 두 개랑 세로선 두 개를 가로선 두 개랑 세로선 두 개를 결정을 지어버리면 중간에 평사는 무조건 생길 거 아니야. 해서 가로선 중에서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선 중에서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게 되면 얘는 각각 서로 다른 평행 사변형을 만들겠죠. 이렇게 해서 도형의 조건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럼 이것도 밑에 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 위에서 봤던 평사랑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로선을 2개를 결정을 하고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골랐다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직사각형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사각형을 골라도 얘들은 무조건 최소 직사각형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5개 중에서 가로선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선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게 되면 얘는 직사각형 또는 모든 사각형의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이거는 그냥 낱개로 살립시다. 1 곱하기 1짜리는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4개, 4개 있으니까 얘는 16개가 있죠. 그 다음 두 칸짜리는 가로로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서 가로로는 가능성이 3개, 세로로도 가능성이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3개. 그래서 얘도 3의 제곱인 9개만큼 두 칸짜리는 이렇게 생기고 3칸짜리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얘도 2의 제곱인 4가 되고 그 다음에 4칸짜리는 전체 1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면 정사각형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더하면 그래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전체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빼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100에서 30을 빼서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10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4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을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로 그냥 사각형은 몇 개 있을까? 직사각형 말고 그냥 사각형. 그렇죠. 십시사입니다. 10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사각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점 4개가 필요한 거니까 4개를 고르면 돼요.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 좀 독특한데 직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 점을 연결하지 말고 점과 점 사이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만약에 이렇게 끊는다 칩시다. 그럴 때 한 점, 직사각형이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다면 반드시 선택되는 점은 어디일 것 같아요?
반대쪽 점이죠. 왜냐면 여기 반대쪽 점이 선택이 돼야지만, 요건 직사각형의 변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가 지름이 돼야지만 이게 90도가 돼요. 직사각형이. 그러면 요 점을 선택하고 이 점 선택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0도가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형태로 표현이 돼서 직사각형이 돼요. 그러면 이 점을 선택을 하고 반대편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요거는 아무 때나 선택을 하면 되겠네. 그럼 얘도 자동으로 오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방금 했던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얘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 다음 요거는 또 개수 살려서 계산하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 점선 기준으로 보면 어떤 직사각형을 그리든지 간에 점선 기준으로는 요쪽에 점이 두 개가 있고 요쪽에 점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사각형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반 잘랐을 때 왼쪽에 5개의 점이 있고 오른쪽에도 5개의 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얘랑 얘를 고르듯이 두 개를 고르면 반대편은 얘를 고르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고, 얘를 고르면 여기 중심 지나서 이거 반대편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점선을 이거를 끄거나 이걸 끄거나 상관없이 아무 점선이나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선을 끈 다음에 절반에 5개가 있는 거잖아. 여기 중에서 5개 중에서 점 2개를 고르면 반대편은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은 반 잘라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 지나도록 반 잘라서 여기 5개 있는 것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반대편은 자동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진짜 이해되고. 그러면 이해가 됐다면, 된 것 같진 않지만,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해봅시다. 직각삼각형은 한 변이 지름이어야 되죠. 원에서는. 맞잖아. 그래서 한 변을 선택을 합시다. 얘를 먼저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변으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있을까? 왜? 그렇죠. 양쪽에 있잖아. 여기 직각삼각형이 얘 지름이니까 이거 직각되고 요거 직각되고 요거 직각이 되는데 반대편에도 똑같은 게 있잖아. 자, 그러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게 직각삼각형이 8개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여기서 5가지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몇 개 있을까? 이거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중에서 방금 그린 노란색 8개랑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을까? 없지. 노란색은 무조건 요 세로선 얘를 빗변으로 하는 모든 직각삼각형. 주황색처럼 이거를 빗변으로 하는 거는 또 막 그려봐도 빗변 위치가 다르잖아. 같은 삼각형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빗변은 몇 개가 가능할까? 여기 노란색이 1개, 주황색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5개. 그리다 보니까 이상하네.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 1개, 여기서 출발되는 거 2개,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여기서 5개. 맞죠? 여기는 요거니까. 그러면 빗변의 개수가 빗변이 5개가 가능하고 각각의 빗변마다 직각삼각형이 몇 개씩 그려진다?
방금 노란색 살렸잖아. 8개죠. 그래서 얘는 직각이 되는 꼭지점 결정하는 게 8개가 돼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빗변 결정, 직각 결정.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둔각삼각형 해봅시다. 둔각삼각형은 보조선을 끊고 요점을 사용하는 둔각삼각형 중에서 이거는 잘못 그리면 중복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생길 거랑 요쪽에서 생기는 거랑 이런 것들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데 요쪽에서도 도형을 그리게 되고 도형 생긴 것 갖고 막 따져버리면 이거 여기서 계산했던 게 여기서는 계산이 또 했나 안 했나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둔각삼각형은 내가 점을 선택을 하면 요 점을 선택을 하면 요 점에서는 무조건 요쪽 방향으로만 둔각삼각형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합시다. 이 점을 가지고 둔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오른쪽으로만. 왜 2개? 왜 없다 생각하지? 이거 둔각삼각형이잖아. 얘도 둔각삼각형이고 얘도 둔각삼각형이고 이거랑 이래 연결해도 둔각삼각형 되게 많은데.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이거 방금 직각했잖아. 이 점을 선택하고 만들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될 것이다?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이랑 요 사이에 있는 점이랑 연결해서 만들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될까? 둔각 되겠지.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연결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점 선택해서 만들면 둔각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점이랑 이 점이랑 해서 만들어지는. 자, 그럼 다시 이 점을 반드시 사용을 할 거야. 그 다음 오른쪽으로만 도형을 그릴 거라고. 이거 왜 중복을 걸러내기 위해서인데 무슨 소리냐면 요 점을 반드시 선택하면서 이쪽으로 만들어지는 둔각삼각형 이런 거랑 나중에 중복되더라 해도 이거는 얘를 제일 왼쪽 점으로 하는 이쪽의 도형이랑 요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그리는 도형은 결코 같은 게 안 생기거든. 그래서 제일 왼쪽 점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인 거고, 다시 한번 이 점을 가져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얘는 안 돼. 얘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점을 반드시 선택을 하고 둔각삼각형을 만들 거면 남은 두 점은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는 점 중에서 두 개를 가져오면 얘는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돼요.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이 점하고 요 점 가지고 오면 직각삼각형이잖아. 요렇게 하면 예각삼각형이 될 거고, 이거랑 요 점 중에서 두 개만 추가로 더 가져오면 추가로 두 개를 더 가져와서 얘랑 합쳐서 삼각형을 그리면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점에서 만들 수 있는 오른쪽 둔각삼각형이 몇 개 있다? 사시 이만큼 있다. 6개만큼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래는 여기로 갈 건데 여기 해볼까? 요 점에서부터 요 점을 반드시 사용하면서 요쪽 방향으로 그리게 되는 둔각삼각형이 몇 개 있다? 왜 4개야 또? 사실 6개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반드시 선택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그리는 둔각삼각형이 몇 개 있다? 사실 이만큼 있다. 이것들은 중복되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잖아. 왜? 제일 왼쪽 끝점이 다 다른데. 그러면 시작되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출발 지점 점이 몇 개가 있냐고, 총 10개 있잖아.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10개의 점에서 출발을 하고 각각마다 오른쪽으로 몇 개씩 그릴 수 있다? 사시만큼 그릴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예각삼각형 몇 개 있을까? 예각은 중복이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돌려도 뭐 어떻게 되면 그냥 진짜로 하나하나 계산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예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는 전체 삼각형에서 전체 삼각형 몇 개 있을까? 전체 10C3이죠. 여기서 직각삼각형 40개 빼고 둔각삼각형 60개를 빼면 이거 예각이지 않겠나? 예각은 이렇게 찾으세요. 전체에서 직각하고 둔각을 뺍니다. 왜냐? 직각하고 둔각이 계산이 쉽거든. 그래서 삼각형은 요 중에서 하나로 나올 테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